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1도 15681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의 의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헌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1도 16198 판결 사건명 학원의 설립 등 1.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 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학원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 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에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 카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1도 16765 판결 사건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 활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기부금품법의 입법 목적, 입법 연역, 법규범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 활동을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 목적이나 모금 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 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갑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갑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 지출 비용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초과하여 충당하였고 기부금품 중 일정 금액을 경조사비 등에 지출하여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갑 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갑 법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도 4719 판결 사건명 모욕 1. 모욕죄의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도 13425 판결. 사건명 명예훼손.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적극.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3. 갑 대학교 총학생 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을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글은 주된 의도, 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2월 2일자 2022-48 결정. 사건명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적극.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 제2조 제6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구성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 제2조 제1호 가정폭력 중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가목은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죄 등을 파목은 감옥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호, 행위 등 일정한 노인 학대 행위 유형을 금지하는 규정, 제39조의 9, 규정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하는 벌칙 규정, 제55조의 2, 제55조의 3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형법상 단순 폭행죄, 제260조 제1항, 단순 폭행죄 및 단순 상해죄, 제257조 제1항, 단순 상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20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제39조의 9에서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위와 같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행위 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 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구성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 친족 등
가정 구성원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데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를 위 가정폭력 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